친중으로 분류되던 정리원 대만 중국 국민당 주석이 4월 7일에 방중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을 만났는데요. 중국 공산당과 대만 국민당의 영수회담인 이른바 국공회담이 2016년 이후 10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현재 대만의 제1야당 대표이기도 한 정리원 중국 국민당 주석은 현재 방중 중입니다. 4월 7일에 방중하여 5박 6일의 중국 방문 일정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정리원 주석은 8일에 국부이기도 한 순원이 안장된 중산릉을 참배하기도 했고요. 9일에는 양안 경제협력 상징으로 꼽히는 상하이의 양산항을 방문하여 대만 기업인들과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때 정리원 주석은 기업인들에게 오랜 기간 대륙시장을 개척한 대만 기업인들은 국민당이 가장 중시하는 대상이고 지난 몇 년간 여러분이 겪은 억울함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당이 2028년 재집권하면 이러한 억울함을 모두 해소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이후 중국은 정리원 주석의 방중을 보며 양안은 모두 하나의 중국에 속하며 모두 중국인이고 한 가족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양안의 일은 양안 동포의 집안일이므로 마땅히 가족이 상의하여 다뤄야 한다며 양안 동포들은 자신의 문제를 잘 해결할 충분한 지혜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진당을 욕하기도 했는데요. 민진당 당국은 대만 독립이라는 사익을 위해 비방, 먹칠을 하고 있으며 민심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정리원 주석은 여기에 한술 더 떠서 9.2 공식과 대만 독립반대라는 정치적 기초는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유효하고 현재 양안 관계의 버팀목임이 다시금 증명됐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때 9.2 공식은 중국과 대만이 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인데 이걸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리원 주석은 현재 민진당을 보고 군사력을 키우는 행위 자체가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라며 중국과 함께 민진당을 욕하기도 했죠. 또 정리원 주석은 순원의 묘소인 중산릉을 참배하고 일본을 11차례나 언급했는데요. 이례적으로 현재 중국과 대만 간의 갈등이 역사적인 배경으로 일본의 책임이라고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대만 사회와 민족 정서를 억압했다며 청일전쟁 때 일본 제국주의의 큰 칼에 베인 상처가 양안 사이에서 지금까지도 아물지 않았다고 강조했는데요. 현재 민진당 정부가 친일 성향이 강한 편이긴 한데요. 현재 전문가들은 민진당의 반중 공격을 돌파하려고 이런 발언을 한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대만 정치 상황을 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국민당은 민진당 주도의 특별 국방예상 조례를 맡고 있습니다. 또한 정리원 주석은 나는 중국인이라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발언을 계속해서 하며 친중 성향을 보이고 있던 인물인데요. 이번 방중을 통해서 중국 쪽으로 한 발짝 더 다가서는 행보로 해석하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진당은 정리원 주석의 방중을 보고 대만 안보 문제와 연관짓고 공세를 가하는 상황 속인데요. 이 과정에서 민진당은 미국과의 연대를 과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민진당 의원 일부들은 정리원 주석이 대만에 침투한 중국 세력과 사전에 접촉했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고요. 저롱타이 대만 행정원장은 정당의 대표자나 실질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인사가 공개적인 방식으로 중국 공산당과 접촉한다면 반드시 고강도 감독, 특히 국민과 언론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라이칭터 총통은 오늘날 대만의 민주, 자유, 개방은 독재자의 하사품이 아닌 수많은 민주화운동 선배들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전 대만인들이 함께 용감하게 쟁취한 결과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평화는 독재자에 받는 게 아니라며 정리원 주석을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민진당은 미국과의 연대를 가속화하고 있는데요. 라이칭더 총통은 4월 7일에 잭넌 공화당 하원 의원이 이끄는 미 의회 대표단과 만났습니다. 친중 성향의 정리원 주석이 중국 본토를 찾아 시 주석과 만나려 하자 라이칭터 총통 또한 미국과의 공조를 강조해 대립각을 세우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때 미 의회 대표단의 경우에는 하루빨리 대만의 특별국방 예산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대표단은 중국의 군사적 압박 고조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고요. 대만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죠. 이 국방특별예산 조례안의 경우에는 대만이 미국으로부터 대규모 무기 도입을 위해 지난해 60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준비한 것인데요. 문제는 국민당이 전쟁 준비를 하려는 것이냐면 반대를 걸면서 아직도 통과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 법안은 대만의 방공망을 더 강화하고 비중국 공급망 강화가 포함되어 있는데 국민당이 계속 반대하니 전망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중국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략은 굉장히 정교하게 설계된 구조입니다. 겉으로 보면 평화와 교류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만 내부를 흔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핵심은 한쪽을 압박하고 다른 한쪽을 끌어들이는 방식입니다. 중국은 현재 집권 세력인 라이칭터와 민진당을 향해서는 군사적 압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만 해협 주변에서 군용기와 군함을 동원한 무력 시위를 반복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일부 품목 수입을 제한하는 식으로 압박 수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 압박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대만 국민에게 불안감을 심어주는 심리전의 성격도 강합니다. 반대로 야당인 국민당과 정리원 주석에게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교류, 협력, 경제적 기회를 강조하면서 국민당 인사들을 공식적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기업인들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대만 기업인들이 중국 시장에서 겪는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다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당이 집권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흐름이 동시에 작동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대만 내부에서 인식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한쪽에서는 중국이 위협이다, 더 강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다른 쪽에서는 중국과 협력하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인식이 확산합니다. 이렇게 되면 외부에서 힘을 쓰지 않아도 내부에서 갈등이 증폭됩니다. 중국 관점에서 가장 이상적인 그림은 군사 충돌 없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력 사용 이전 단계에서
정치, 경제, 심리적인 요소를 총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야당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면 공식적인 정부 간 협상이 아니어도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부담을 줄이면서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 전략이 계속 이어지면 대만은 외부 압박보다 내부 갈등이 더 큰 변수로 작용하게 됩니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기업, 여론, 세대 간 인식까지 갈라지게 되면서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 상태가 길어질수록 중국은 개입하지 않고도 상황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됩니다. 또한 현재 미국 정보 당국의 평가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포착됩니다. 중국이 2027년을 목표로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지만 최근 분석에서는 그 가능성이 이전보다 낮아졌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중국이 군사행동을 포기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접근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를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중국으로서는 굳이 총을 쏘지 않아도 목표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입니다. 정치적으로 친중 세력이 힘을 얻고 군사적 긴장은 낮추면서도 실제적인 영향력은 확대되는 구조입니다. 이 흐름이 이어지면 대만 내부에서 스스로 방향을 바꾸는 상황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중국이 원하던 방향으로 양안 통일까지 이룩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모양입니다. 앞으로 대만 내부의 정치 갈등은 지금보다 훨씬 더 거칠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라이칭터를 둘러싼 탄핵 가능성까지 공개적으로 거론되면서 정치권 전반의 긴장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논의가 실제 절차로 이어지느냐와는 별개로 국가 최고 지도자를 향한 탄핵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현재 대만 정치가 얼마나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대만은 하나의 갈등이 아니라 여러 갈등이 동시에 충돌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가장 큰 축은 대중국 정책을 둘러싼 노선 충돌입니다. 중국과 거리를 두고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긴장을 낮추고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 대립은 외교 정책 수준을 넘어서 정치 세력 간의 정체성 충돌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국방 예산 문제가 겹치면서 갈등은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군사력은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군비 확대가 오히려 긴장을 키운다는 주장이 부딪히면서 입법 과정 자체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책이 추진되지 못하고 계속 묶이게 되면 안보 공백에 대한 불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은 정치적 공방을 더욱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 역시 중요한 변수입니다. 대만 경제는 중국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선택이 곧바로 경제적 이해관계와 충돌하게 됩니다. 기업과 산업계에서는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반대로 안보를 우선해야 한다는 여론도 강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와 안보가 서로 충돌하는 구조에서는 어느 한쪽으로 방향을 잡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이 모든 요소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정치권은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책 결정이 지연되고 갈등이 반복되면서 정치 시스템 전반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안보와 직결된 사안에서조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은 대만 사회 전반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정치권 내부 갈등이 사회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친중과 반중이라는 구도가 단순한 정치적 입장을 넘어서 가치와 정체성의 문제로 번지게 되면 타협의 여지는 더욱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면 갈등은 일시적으로 봉합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누적되면서 더 큰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대만이 큰 공경에 처하면 이게 비단 대만만의 문제로 해결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큰 문제가 나비 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